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꾸준히 오래 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걱정인 거는 키워드가 안 나와서 걱정이시죠? 내가 글은 열심히 쓸 수 있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또 이 키워드를 썼는데 효과 없으면 너무 힘이 빠진다. 그래서 키워드를 못 찾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엔 제가 원칙과 관련된 것들 기본 취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전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증명하시듯이 댓글로 또 증명해 주실 거예요. 키워드가 사실은 넘칩니다. 그래서 글 쓸 시간이 없어서 글을 못 쓰는 거지, 쓸 게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근본적인 건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걸 쓰면 확실하게 유입이 들어올 거다, 이걸 쓰면 돈이 정말 100%될 거야, 이런 것만 쓰시다 보면 절대 키워드 못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쓸 수 있는 글이다 싶으면 일단은 수익이나 유입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글을 쓰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야 의도치 않은 유입이나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하면서 진짜 수익이 나는 키워드나 또 롱테일 키워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뒤쫓아가는 거 있죠. 키워드 검색 프로그램, 기존 지난 한 달간 나왔던 조회수 이런 거 가지고는 이 블로그 세상에서 절대 앞서갈 수 없습니다. 맨날 뒤처지는 거예요. 남들이 이미 써서 한 달 내내 다 뽑아먹은 키워드 가지고 글 쓰면 힘만 빠지고, 왜 나는 안 되지? 꿀 키워드인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됩니다. 그 꿀 키워드 제가 전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꿀 키워드는 만듭니다.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들로요. 또 이상한 키워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자기네들이 타이핑을 해요. 로봇으로. 매크로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월 검색량 막 10,000건, 5,000건, 50,000건 이렇게 만들어내요. 문서수는 막 10개, 15개밖에 없어요. 왜요? 만든 키워드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서 조회하는 키워드가 아니라 그냥 키워드 팔려고, 우리 저기 전자책 광입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꿀 키워드 리스트 판매해가지고 쭉 팔거든요. 꿀 키워드 10개 이런 거 파는데, 거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 보이는 월간 조회수와 문서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물론 찾은 것도 있지만 그게 돈이 돼가지고 그걸 제작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구매는 하지 마세요. 그냥 글 안 쓰지 말고 넷플릭스 보세요. 집에서 키워드 구매하느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쫓아가는 키워드, 조회 프로그램에 나온 지난 키워드를 물론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매달려서는 실망만 하고 포기만 하게 되실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 생각하시면서 너무 거기 매달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썸네일에 언급했던 대로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를 좀 이용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비기라고 말씀드린 그렇지만 저에겐 비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초반에 키워드 쓸 게 없었을 때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 뭘 해야 되냐면요. 티스토리에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티스토리 글은 왜 쓰십니까? 애드센스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쓰는 게 티스토리죠. 네이버 블로그 쓰십니까? 안 쓰시죠? 왜 안 써요? 제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네이버 블로그는 돈도 안 주고, 애드포스트는 정말 인형 눈알 붙이기고, 뷰테 어쩌고 알고리즘 썩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티스토리를 위해서, 키워드를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이제부터 좀 쓰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를 쓰실 때 티스토리 하듯이 정성을 들이시면 안 돼요. 네이버 블로그를 쓰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유입이나 클릭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단지 키워드 정보를 좀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티스토리에 글을 쓰시지 않습니까? 글을 쓰시면서 글을 쓰다 보면 내용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내용이 좀 정리가 돼서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간단하게 포스팅을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 마시고 글 구조 이런 거 생각 마시고 사진 넣는 거 이런 거 생각 마세요. 노출이 돼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가시면 지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그냥 글을 적으시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 혹은 이게 돈이 좀 될까? 근데 키워드는 정확히 모르겠다, 롱테일 키워드를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그냥 테스트 겸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위험한 키워드를 테스트해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애드포스트, 네이버에서 주는 다양한 광고들을 다 배제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표면적으로 말하는 블로그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듯이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티스토리와 네이버의 같은 키워드를 썼는데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을 썼는데 불구하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고치시면 안 돼요. 비슷한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유입이나 들어오는 키워드 양이나 들어오는 키워드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그 티스토리 블로그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 노출되시나요? 크게는 다음, 구글, 네이버, 줌, 빙 이런 데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골고루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음에서 5,000명, 구글에서 2,000명, 네이버에서 3,000명 이렇게 들어오신 게 아니죠. 다음 들어오다가 저품 먹으면 다음 0 되고, 구글 한 30명, 50명, 100명 들어오시고, 네이버 한 120명 들어오고,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서 들어오고 특정 검색 엔진에 몰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블로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블로그, 모든 검색 엔진에서 충분한 유입이 없는 블로그에서 블로그에 있는 유입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키워드를 다 본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이 티스토리 외에 다른 플랫폼에 글을 쓰시면 똑같은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티스토리에 유입이 되지 않은 검색 엔진에서 유입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입된 거 있잖아요. 그 유입된 내용을 보면 내 티스토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다양한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키워드들을 보고 롱테일 키워드나 내가 아무리 머리로 창의력을 내도 사람들이 찾을 것 같은 문장이나 단어를 생각해내지 못했던 정말 진짜 키워드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블로거들이 있지만, 플랫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네이버가 제가 해본 결과 가장 키워드를 만들어내기에는 효과가 좋았어요. 여력이 있으시면 뭐 블로그스팟이나 워드프레스나 다 해보시면 좋은데 그런 건 지금 복잡하고 일단 티스토리하고 네이버 블로그까지만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통계로 들어가실 수 있죠. 통계 들어가시면 왼쪽에 사용자 분석의 유입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유입 분석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유입 경로가 있고 밑에는 어떤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통합 검색 PC, 뷰 검색 모바일, 인플루언서 검색이 들어오죠. 자신의 티스토리 블로그가 네이버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 네 가지, 특히 여기 네 가지 유입 경로에 있는 키워드는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내 블로그가 저는 뷰탭에 노출되는 티스토리도 있고 웹사이트에만 노출되는 티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잘 노출되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으면 이 네이버 블로그를 뭐 굳이 운영하지 않아도 네이버 검색자들이 어떤 식으로 검색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유입이 없고 뭐 다음에서만 들어오시든가 구글에서만 유입이 있다면 여기 있는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상세 유입 경로가 쭉 나와요. 엄청 많죠. 요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키워드로 직접 검색해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뭘 써야 되는지, 사람들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모바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네이버 통합 검색 PC는 이렇게 들어왔고 뷰 검색 모바일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다 네이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탭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많은 키워드가 매일매일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입 경로 보실 때 날짜를 일간어로 설정하시면 지금 오늘, 그쵸? 오늘이나 어제 가장 최근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도 들어오고 있죠. 다음 노출이 되고 있으시면 이걸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서 노출이 되는데 다음에서 내 블로그가 항상 모든 주제에 있어서 위에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티스토리 블로그에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키워드 분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를 몇 개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를 예를 들어 10개로 운영하신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유입 분석도 엄청나죠. 근데 이 네이버 블로그가 노출돼서 받는 유입 분석과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구글은 안 나오고 구글은 서치 콘솔에서 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면 가장 많이 달리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티스토리에 쓰는 글 주제랑 네이버 블로그에 쓰는 글 주제랑 똑같이 써야 되나요? 그렇게 단순한 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쉬우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이버 블로그를 그냥 따로 운영해 보시라는 겁니다. 따로 블로그 하듯이, 실제 블로그 하듯이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티스토리에 글을 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는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쓰는, 형식도 안 갖추고 그냥 줄줄줄줄 쓰는 네이버 블로그, 이걸 가지고 뭔가 내가 돈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돈을 벌 생각도 없어요. 근데 그냥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블로그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를 하시고 네이버 블로그는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리고 최적화도 모르고 준최적화도 모르고 뭐 C랭크, 뭐 다이아2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이름만 바꾸지 말고 그냥 검색 결과나 제대로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네이버가 할 일이죠. 그런 거 신경 쓰고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시지 말고 그냥 한번 운영해 보시면 매일매일 내가 뭘 써야 되는지 키워드가 자동으로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티스토리 와보시면 밑에 이렇게 유입 키워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유입 키워드를 가지고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
블로그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메인으로 키우고 있는 현재 이 티스토리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하기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왜냐면 이미 이 키워드로는 내가 다 상단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네이버거든요. 다음 말고. 그러니까 이 키워드 갖고 상단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 또 써봤자 기존에 있는 내 글이랑 경쟁할 뿐이고 새로운 추가 유입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다르게 활용하시고 여기에 없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 블로그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취지를 아셨으면 이대로 한번 실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메인은 티스토리입니다. 그냥 티스토리 블로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지금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손에 들어갈 정도로 꼽고 있어요. 그게 주제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키워드만 해도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쓰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제가 티스토리 다 쓰진 않지만 거기를 보다 보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써야겠다 라고 보이는 키워드가 눈에 딱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써도 키워드 고민을 안 하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거에 더해서 이것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주행도 해주시고 또 한 번 더 보신 분들은 재정주행도 한번 해주십시오.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한 번만 보면 되는 동영상이 있고 여러 번 봐야 또 보이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또 저희 아내는 네이버 블로그는 잘 하는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녹화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네이버 블로그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티스토리 블로그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제 채널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랑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 조금 해보신 다음에 영상을 다시 보는 거랑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물론 제가 100% 체계적으로 올린 건 아니지만 그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접했을 때와 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셨다면 영상을 전부 다시 정주행을 중간중간 계속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애드센스 승인 전이랑 승인 후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요. 승인 받고 나면 승인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말을 공감하시게 됩니다. 돈 버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승인 전에는 온통 승인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승인 받고 나면 또 생각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때 그 레벨로 다시 제 영상을 다시 정주행하시면 알게 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혼자 작업하는 거라서 스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어떤 영상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가끔 제 걸 보는데 이 영상에 요 내용을 내가 말해버렸네. 이 내용 그냥 따로 빼서 컨텐츠로 해도 될 내용인데 중간에 내가 그냥 흘려버렸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아깝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